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젠테이션 테크닉 9주차.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중간고사 여러분들 과제 잘 이제 제출한 거 확인했고요. 예,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초반에 어떤 기획 같은 이제 리서치 이런 것들을 이제 한참 하는 이제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면도나 이제 디자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컨셉을 잡고 이제 방향성을 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행해지는 이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무엇을 할지 앞으로 어떻게 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지를 사실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시간은 되게 막 바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되게 막 우리가 뭐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이제 하다 보면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쁨은 아니더라도 지금 절대 그 여유 있는 시간은 또 아니다. 왜냐면 우리가 앞쪽에서 그런 이제 리서치나 컨셉들을 명확하게 잡아놔야지만 디자인이 굉장히 빨리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앞쪽에서 시간을 좀 많이 그냥 지체하다 보면은 뒤에 이제 디자인을 잡을 때 굉장히 수정이 또 많이 발생되기도 하고 막 변형이 일어난다거나 뭐 다시 좀 해야 된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앞쪽에 우리 시간을 좀 잘 보내는 그런 지금 시기를 이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사례는요, 도심 속 3위 세대를 위한 오감 킹하우스입니다. 네, 타이틀은 랜데즈복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단어의 뜻은 만날 약속, 만남의 장소, 우주선이 우주를 유영하다가 궤도에서 또 다른 우주선과 접촉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탐의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홀로 혼자만의 궤도를 따라 걷다가 우연히 닿은 이 공간, 그러니까 이 건물이나 이 스페이스가 되겠죠. 이 공간에 우리는 새로운 만남과 접촉을 한다. 그래서 또 다른 궤도를 알아간다. 나 자신의 궤도를 돌아다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궤도를 탐구해가는 그런 공간이라는 아주 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는요. 오늘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확인하고 확인받는 것을 좀 어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좀 개인주의의 그런 풍토가 좀 만연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우리 여러분들 밀레니엄 세대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한 줄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을 좀 관리해온 세대가 이제 그냥 백그라운드 사례인데요. 진정한 자기 모습을 확인받는 것이 아닌 우리는 연봉이나 스펙, 토익 점수나 이런 것들로 등급이 매겨져서 존재를 인정받기 때문에 좀 진정한 자아를 찾고자 하는 타미 세대로 이 컨셉을 재정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밀레니얼 세대, 약 80년대 초랑 90년대 후반 출생한 세대와 우리 타미 세대라고 하는 삶에 대한 의미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진정한 자아를 찾고자 한다. 이 공간에서 그런 이제 디자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사이트는요, 마포구 서교동이고요. 주거 공간과 업무 공간의 이런 분을 좀 잘 알아보기 쉽게 나눴어요. 그래서 기존 지도에다가 입체물로 이제 두 가지 컬러로만 만들어 놓고 사이트가 어디고 좀 지하철역은 어딘지를 표시를 잘 해준 좋은 이제 참고 사이트 이미지 사례입니다. 네, 컨셉은 하이데거. 네,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 우리 존재 자체 의미를 찾는 대표 이제 정체성을 얘기하는 그런 이제 철학가인데요. 이 마르틴 하이데거가 존재자들의 진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존재 자체의 진리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존재 자체란 그럼 무엇이냐? 모든 존재자를 존재하게 하면서 그것을 통일성과 질서를 부여하는 것. 그런데 정작 자신은 은닉하는 심연적인 근거이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우리가 그 모든 이제 존재를 경험하겠다라는 그런 진리를 경험하겠다라는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기면 다양한 물음과 탐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이제 탐색하고 내 자신의 자아 그리고 정체성, 존재 자체를 탐색하면서 자아를 발견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통해서 이 호기심으로 일으킨 기대감은 우리가 사람과 공간과 이제 함께 느낄 수 있는 이런 이제 공간에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 준다, 제공을 한다라는 거. 우측 하단에 보면요. 사람과 공간이 만나는 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 그리고 공간과 공간이 어떤 수직 연결과 수평, 분절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원리도 컨셉 프로세스에 담고 있었습니다. 네, 디자인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요. 사람과 공간이 만나는 이쪽. 우리가 딱 막힌 어떤 이동 경로의 틈에 선 생성과 면이 이제 형성이 돼서 어떤 건물의 그런 기본적인 모양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자, 프로세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만날 때, 그리고 그냥 단절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가능성의 동선을 마련을 해준 거예요. 간단하게 지금 보시면 15가지 이렇게 아이디어 스케치가 이제 보이는데요. 5가지 어떤 컨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선의 연결, 촉각의 변화, 소리의 확장, 향의 확산, 미각 오브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오감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오감을 만족하는 공간, 5가지 인간의 기본 감각을 통해서 동선을 만들고 그게 나중에 형태로서 이렇게 진화하는 단계를 아주 아이디어컬하게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을 우측에 이렇게 도출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잖아요. 근데 과정이 사실 맨 처음에는 선이랑 면에서부터 출발을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시선이 단절된다거나 어떤 이제 소리가 발생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만남에 의한 선과 면의 그런 교차라든지 사선이 연결된다든지 그 중에서 오브제가 잠깐 형성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중첩되면서 하나의 공간으로 완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가운데 이 그 디자인 프로세스는 여러분들도 졸전에 이제 프로세스에 충분히 좀 적용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 프로세스 3은 공간과 공간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공간과 공간이 이제 수직, 수평 축으로 이제 만나다가 결국은 이렇게 완성된 3D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플로어 플랜은 지하 1층과 1층 지금 페이지에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하 1층은 베이킹 공간과 야외 휴식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입로부터 한번 보실까요? 진입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고 계단을 통해서 이제 입구 부분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좌측 하단에 스케일 바가 있는 거고 주요한 가구들만 일단 우선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1층 같은 경우는 리셉션과 카페 공간을 이제 뒀죠. 좀 접근성이 좀 쉽게끔 카페 공간을 1층에 두면은 사람들이 쉽게 좀 이 공간에 잘 올 수 있게 부담 없이 올 수 있게 그런 카페테리아를 이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보드 이 프레젠테이션 구성은요. 우측은 다 이제 3D 완성된 컷으로 구성을 했고 좌측 부분에는 우리가 매터리얼을 입히지 않은 그 3D 라인만 있는 3D에다가 주요 부분만 이렇게 원형으로 부각을 시켰죠. 그러니까 렌더링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완전히 모든 공간을 완벽하게 다 리터치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가구만 아니면 부분적인 디자인만 보여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컷을 한 컷으로 싣다 보면은 다른 부분은 조금 미완성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야외 휴식 공간, 뭐 베이킹 체험 공간, 컨셉 전시 공간, 핸드 드립 체험 공간 이런 식으로 좀 내가 부분적으로 좀 포커싱이 돼서 3D를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원형으로 잘라내서 그리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다른 쪽에는 렌더링을 상대적으로 좀 덜 완성됐다 하더라도 크게 이제 대세에는 이렇게 문제가 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네, 다음 장에는요. 2층과 3층. 2층에는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이 같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컨셉에 맞게끔 쿠킹 클래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쿠킹 클래스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셰프 자리가 있고요. 각자 개별적으로 이런 인덕션이나 어떤 개수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주방 리서치로 만들어져요. 현장 부분에 아주 자연스럽게 물결 무늬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다음에 양식 쿠킹 클래스 같은 경우도 네, 아예 좀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한중일 양식
스테인드 글래스가 다 다른 인테리어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사례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2층 프라이빗 공간인데요. 2층에서는 좀 휴식, 다이닝 공간에서 이어진 야외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왼쪽 상단에 한번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평면도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면도가 꼭 굉장히 복잡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평면도가 아주 기본적인 가구만 배치를 하더라도 3D에서 조금 더 그런 내용들을 심어준다거나 또 부분적으로 가구, 우리가 가구도 기존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지 말고 좀 내가 디자인을 해서 가구를 배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 퍼니처 디자인에서도 보면은 내가 전혀 이제 보지 못한 이 공간만을 위한 그 가구가 되는데 이 계단 부분이랑 같이 잘 어우러지면서 약간 빌트인적으로 북박이 타입으로 디자인이 된 그런 사례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테이블까지 이런 식으로 같이 잘 어우러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공간에만 맞는 가구를 여러분들이 따로 설계를 해서 지금 보시면은 라인 부분, 그다음에 매터리얼 부분까지, 그리고 3D가 단독적으로 완성된 이 부분까지 연결을 해서 3D 공간에 같이 어우러지면은 굉장히 그게 일석이조가 되는 현상을 좀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사례고요. 바로 다음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한번 보실 때는요. 소공연 예술가를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우리가 같이 이제 활용을 한다. 뭔가 우리가 워킹, 그러니까 일을 같이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소공연 예술가들이 같이 우리가 forward together라고 하는 메인 그런 타이틀에 맞는 공간인데요. 3D 외부 파사드 아이소메트릭 공간이 이렇게 첫 장에 딱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뭔가 독특한 그런 외관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이 파사드 부분에도 뭔가 접힌 것처럼 저런 식으로 입구 부분 파사드를 굉장히 독특하게 디자인을 했고 그리고 다 아치형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 보여요. 아치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따로 우리가 보통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창을 흔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외부에서 구조적으로 한번 이제 만들어주고 내부로 이제 진입하게끔 그런 이제 디자인을 만들어줬고 또 이 우리가 포토샵으로 하늘 배경이라든지 바닥에 막 아스팔트 그리고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조명까지 잘 이 3D 하나에 다 담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백그라운드는요, 영국 공연 관람객들이 감소했다. 예, 그래서 공연장이 폐쇄가 되고 있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지금 흔하게 있는 지금 일이죠. 그래서 작업 공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극에 관련된 전문 분야별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공간, 사업하는 공간, 그런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기존에 폐쇄된 공연장을 우리가 사람들이 홍보하고 공유하는 그런 효과를 이 공간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거예요. 컨셉 같은 경우는 막이 전환에 따른 스토리텔링. 우리가 극이라고 생각하면 극의 구성 원리를 적용해서 스토리텔링화 시켜서 공간 전체에 이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더라도 인문학적인 그런 그 내용이 베이스가 되면 좋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형태를 만들더라도 그런 형태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그런 컨셉이 우리가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극의 구성 원리를 어떻게 공간에 표현을 하느냐. 맨 처음에는 우리가 발단, 호기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 인연이 되는 거죠. 인연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절정, 우리가 극을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너지가 극대화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피드백을 통한 개선, 하강으로 내려오면서 마지막 결말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결말에서는 공간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라는 어떤 5가지 스토리텔링을 적용을 한 컨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내가 조금 더 이해를 하기가 이제 편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경과되고 장소가 점점 이 5가지의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이제 시간성과 장소성을 이제 변화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하나하나씩 보시면요. 컨셉 프로세스에서는 형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내는데요. 도시의 겹쳐진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인면으로 한번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뭐 뉴욕의 타임스퀘어라든지, 뭐 유럽의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라든지, 우리나라에도 한강 그런 도심, 접한 그런 고층 빌딩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도시의 형태를 단순화시키고 두 면을 겹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벽면에 인테리어에 적용을 하고 조명, 간접 조명을 이용해서 막의 전환을 표현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굉장히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가 좋죠.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조명의 겹쳐진 형태를 이용을 해서 빛의 겹침을 실을 사용하여 표현하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어, 문에 적용을 해서 색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 LED나 이런 것들로 이제 다양하게 조명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또 레일을 사용하여 막을 가변적 공간으로 활용을 했고, 이런 거는 가변화된 공간을 막을 전환할 때,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전환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자인 프로세스 1을 보면 시간성에 의해서 빛이 달라지는, 우리가 시간대에도 빛의 공간에 유입하는 그 방향이라든지 유입 양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천장을 통유리로 만들고자 하면은 이런 채광이 공간에 들어오면서 어떤 내가 시간에 따라서 공간이 좀 변모하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속성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간을 분리했다가 다시 공간을 확장하는 이런 폴딩 도어를 사용해서 유동적인 공간으로 상황에 맞게끔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사례입니다. 디자인 프로세스 개혁적으로 보시면요. 우리가 디오니소스 극장을 그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런 이제 돔 타입, 굉장히 유럽에서 유명한 그런 이제 극장 그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이 원형 극장의 형태를 따왔어요. 그래서 원형 계단으로 대입을 시켰고, 그걸 공간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극장의 아치가 결국 결과적으로 기둥이 돼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앞장에서 보면은 파사드의 아치 형태가 6개가 이렇게 보였죠. 이게 다 우리가 원형 극장의 그 디오니소스 공간의 컨셉을 따온 사례였어요. 디자인 프로세스 세 번째 보면요. 기본 패널에서 지금 건물을 무대처럼 보이도록 조명 효과를 주기 위해서 패널에 창을 낸 거예요. 여러 가지 랜덤하게 창을 내서 창마다 마른 목볼 끝의 모양으로 깊이감을 준 거죠. 그러니까 플랫한 그런 사각창이 아니라 약간 안쪽으로 조금 마른 목볼로 반입을 해서 타공을 하다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빛의 각도가 그 타공한 거에 따라서 변화돼서 공간에 유입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스 프로세스 하단에 보면요. 이 핑크색 부분이 이제 매스 프로세스를 나타내는데, 기존 건물의 형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평범한 기존 건물의 형태에서 구조적인 틀이 기둥을 이제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다 나머지 것들 다 빼고 기둥만 남겨놓은 경우, 그리고 이 디오니소스 극장의 아치적 구조를 막의 구조에 결합해서 이 막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파사드 쪽에 막을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막의 구조에 의해서 형태를 모티브로 파사드에 적용을 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뒤쪽에서 한번 보시면 이 하단에 파사드 보이시죠? 그러니까 무대의 막처럼 우리가 막이 한 막, 두 막 이렇게 끝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커튼도 이렇게 닫혔다가 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대 디자인이 또 굉장히 변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형태에 적용을 이렇게 한 경우예요. 그래서 입구 파사드 부분은 우리가 막을 연상시킨다. 뭐 커튼이 굉장히 확 닫혔다가 열리는 그런 컨셉을 이 파사드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시간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패널을 이런 랜덤하게 사각형을 타공을 해서 약간 마른 목골로 안쪽을 반입을 시키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극을 영상하는 그런 우수한 디자인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자, 위쪽에 아이소메트릭 뷰를 보면요. 아까 5가지 스토리텔링으로 맞췄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발단, 왼쪽 하단에 있죠? 발단은 외부. 자, 파사드를 통해서 입구로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자, 입구로 들어와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로비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로비의 원형 극장의 컨셉을 만든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단을 시작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로 자, 하강, 회의 공간, 여기 협업문들을 내려다보면 서로 피드백을 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는, 우리가 예술가들이 여기에서 많이 코워킹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절정.
협업 무대, 각자의 작업물을 협업하는 공간,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무대를 하나를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위쪽 결말, 옥상 부분은요. 지나온 과정의 공간을 내려다보면 공간 전체를 이해하도록 한다. 우리가 옥상 정원을 좀 연상시키는 이런 공간으로 구성이 다 하나하나씩의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자, 메인 가구 디자인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기둥을 좀 연상시키는 이런 디오라마 공간 이제 컨셉을 맞는 가구 디자인인데요. 퍼스펙티브 뷰에서 본 거, 탑뷰에서 본 거, 사이드 뷰에서 본 거, 굉장히 이런 디테일도 살아있는 이 공간만을 위한 가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 부분을 좀 더 스토리텔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건물 전체로 이제 올라가는 듯한 그런 이제 넝쿨과도 같은 그런 컨셉이 벤치로도 활용을 메인으로는 하는 거지만 이 벤치의 형태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공간 컨셉이 막의 전환에 따른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단, 상승, 절정, 하강, 결망 중에 상승에 해당되는 이 로비의 공간의 컨셉을 맞춰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서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표현을 한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다음 퍼스펙티브 뷰에서는요. 우리가 플로어 플랜이랑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1층, 2층, 3층. 우리가 평면도를 표현을 어떻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디자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1층 부분 협업 무대라는 거, 그다음에 카운터. 아까 카운터 부분에 이 부분에는 건물, 도시의 건물을 이제 형태로 삼아서 그 건물이 벽이랑 만나서 다시 떨어지고 그 사이에 조명을 이렇게 넣었던 그런 초반의 컨셉을 이런 카운터 뒤에 이미지, 포인트 이미지로 잘 적용을 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카운터의 뒤에 디자인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뭐 여러분들의 그 디자인 의도를 충분히 이제 담으면서 나와야 될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무대 체험 공간이랑 회의실 부분 화이트 톤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 무대 장치 제작실까지 이렇게 자연광이 잘 드는. 이 우측 하단의 3D를 보시면 이 파사드 쪽, 지금 파사드 쪽에서 자각으로 타공을 굉장히 아까 많이 했었어요. 타공을 하고 그 타공이 플랫한 게 아니라 마른 목골로 타공이 되다 보니까 더 입체감이 형성된 빛이 내부로 이렇게 유입이 돼요. 그럼 바닥에 이런 식으로 컨트라스트가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광이 실내로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빛을 바닥에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의도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냥 우리가 뭐 일반 유리창에서 공간에서 이제 빛이 실내로 유입되는 게 아니라 어떤 패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르꼬르비지에의 우리 롱상 교회라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프랑스에 그 교회에서도 콘크리트에 타공을 하게 되는데 그 타공이 사이즈가 다 다르고 타공된 그 스퀘어 사이즈가 다 다르고요. 거기에 우리가 컬러 셀로판 그런 이제 종이의 느낌을 컬러 유리를 심다 보니까 내부에 들어오는 빛도 컬러가 다 다른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LED로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하지만 굉장히 자연의 그런 빛을 활용을 해서 시선을 굉장히 이제 포인트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좀 시선이 가게 그런 이제 부분을 보면은 포인트적인 역할도 하고 스토리텔링도 더 잘 설명을 해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마지막 3D 부분을 보면요. 퍼스펙티브, 뭐 연기 연습실이라든지 회의 공간, 그다음에 의상 제작하는 실, 특수 분장을 제작하는 거, 그다음에 옥상. 우리가 이렇게 뭔가 아래쪽 공간을 다 내려다보는 옥상 정까지 표시를 했는데요. 이런 수공간과 우리가 벤치 그리고 이제 조경들 여러 가지를 꼭 옥상 정 같이 두면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굉장히 썼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두 개 사례를 이제 쭉 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이제 완성된 사례긴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 이제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거는 이런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 디자인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디자인 백그라운드 컨셉을 어떻게 잡았나 이런 것들을 항상 보시고 그다음에 사이트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사고하는 습관, 디자인 형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기초적인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 그런 것들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2차 시에서 또 이어서 사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